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 2월 17일 기사입니다. 3개월 전 기사예요.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첫 공판, 총선 이후로 연기가 되었다. 황교안 등 27명 재판 불출석했다. 법원은 그래, 좋아. 4월 15일 이후로 연기하는 거 우리가 수용할게. 4월 15일 이후에 총선 끝난 다음에 다시 공판을 열자. 재판을 진행하자.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지금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에 뛰어야 될 사람들을, 후보들을 부르고 재판받게 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하자. 이런 얘기를 3개월 전에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패스트트랙 재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14명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03명이죠? 무소속까지 합쳤을 때 107명입니다. 무소속 우파들, 미래통합당 무소속 당선자들까지 다 합치면 지금 우파 의석수가 107명.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당선자는 14명. 8명 이상을 날리면 개헌 저지선이 뚫립니다. 제가 볼 때는 14명을 다 날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한 10명 정도, 10명 안팎으로 날리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 9명이나 10명 날린다고 치면 개헌 저지선이 뚫립니다. 개헌 못 막습니다. 미래통합당 머릿수로는 도저히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슬슬 또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공수처가 돌아가겠죠. 공수처가 돌아가면서 윤석열과 검사와 사법부, 판사들을 압박을 할 겁니다. 공수처로.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아마도 패스트트랙에서 날릴 겁니다. 개헌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석수를 확보를 할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막을까요? 제가 그랬죠. 최소한 120, 130석을 가져야 된다. 패스트트랙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황교안 지금 이번 선거 지면 최소한 130석 정도 확보를 못하면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고 하면은 개헌 저지선 뚫릴 수도 있다. 어떻게든 이번 선거는 한 석이라도 한 석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번 선거는 한 석이라도 더 이기려고 애써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황교안 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간신히 103석 얻었어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걸려있는 국회의원 14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날아가겠습니까? 안 날리겠습니까? 공수처가 돌아가요. 이제 공수처가 삐뽀삐뽀 돌아가고 사법부를 압박을 할 겁니다. 검사, 판사 압박을 할 거예요. 거의 개헌 저지선 뚫립니다. 뚫린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지금의 미래통합당 개헌론자입니다. 김종인 개헌 찬성자예요. 주호영 이런 사람들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개헌에 찬성을 했던 친유승민, 친김무성계 사람입니다. 자, 개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개헌, 공산주의 개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딴 데 신경 팔려서 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개헌이 되면 이거야말로 뒤집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우파들이 압도적으로 200석을 확보할 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잘못하면 자칫 개헌이 된다고 하면은 사회주의 개헌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자유주의자,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위헌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개헌이 되면, 사회주의 개헌이 되면 저 같은 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자본주의 시행경제를 외치는 사람들이 위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만한 그런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뭐 의지도 없어요, 이 사람들. 오히려 김종인, 주호영 이런 사람들 개헌에 찬성할걸요? 여러분,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니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패스트트랙으로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 날리고 개헌 저지선 무너뜨려갖고 본인들끼리 표를 모아서 개헌을 감행을 하겠죠. 거의 확실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주호영, 김종인 뭐 이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호영, 김종인이 이 개헌을 막을까요? 막을 의지가 있나요? 막을 생각이 있나요? 막을 능력은 있나요? 김종인 이거 어떻게 무슨 수로 막아? 머릿수가 안 되는 걸? 미래통합당 인원이 똘똘 뭉쳐도 개헌을 못 막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김종인과 놀랍게도 김종인과 주호영 둘 다 개헌론자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될까? 일단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 어떻게든 국민투표에서 저지를 시켜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포기하고 야 미래통합당도 이제 개헌론자들이 다 장악을 했어. 어쩔 수 없잖아.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래통합당을 일단은 압박을 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너네 개헌 반대해라. 개헌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데 아마 못 먹겠죠. 김종인이 무슨 능력으로 받겠습니까? 요거를. 주호영이 무슨 능력으로 받겠어요? 주호영 보세요. 본인 능력으로는 이 당을 혁신도 시킬 수 없어. 무능해서. 이 당의 비전도 제시를 못해. 그런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그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개헌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지. 그러면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개헌을 막아라 하고 미래통합당을 압박을 하고 첫 번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면은 국민들을 어떻게든 깨워내서 국민투표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언론을 다 장악을 했어요. 거의.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애도별론 띄우고 이거 되게 좋은 거다라고 홍보를 하게 하고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오고 온갖 짓을 하면서 이게 어떤 헌법인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개헌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매우 안타까운 미래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착착 바뀌겠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된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 참 너무 착잡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목이 베이네요. 여러분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지리멸렬할 것이고 개헌도 못 막을 것이고 패스트트랙도 못 막을 것이고 뭐 일사천리로 앞으로 민주당이 하려는 거 문재인이 하려는 거 착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도 못 막을 거예요. 막을 생각이 있었으면요 여러분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라도 힘을 합쳐갖고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겠죠. 지금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도 안 시키고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 명확히 개헌에 반대했던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미래통합당 안에 대선주자급 정치인 중에서는 홍준표가 유리합니다. 개헌을 반대했던 사람 그나마 어떻게 홍준표가 국민적 지지율을 끌어올려갖고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가게 하는 거 뭐 요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아이디어 있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홍준표가 전 국민 버스킹을 한다고 합니다. 전라도도 가고, 전주도 가고, 광주도 가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을 할 거다. 그러면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해서 국민들이 홍준표를 다시 보게 되고 대선주자로 보게 되고, 지금 홍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2%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막 10%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홍준표가, 개헌 반대 여론자인 홍준표가 다시 우파 정당을 접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가 돼야 뭔가 좀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